자, 우리 첫 번째 별강, 바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길 바랍니다. 자, 유인물 8페이지 보면, 자, 1번 문제 있죠. 자, 1번 문제는 가볍게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며, 자,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개념 한번 다시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만 찾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계산이 조금 더 쉬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거듭제곱근 이렇게만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놓고 복잡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실수만 찾으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마이너스 64 음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라 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 홀수이죠. 자, 앞에 있는 숫자가 홀수이면, 뒤에 있는 숫자가 홀수이면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 0, 음수 관계없이 한 개의 제곱근을 갖는다고 했었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딱 한 개만 갖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4를, 자, 이 음의 부호 빼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64는 어떤 수를 3번 곱한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64라는 거는, 자, 일단 64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맞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64가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625에, 자, 어떤 양수의 4제곱근이니까 짝수죠.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짝수이면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자,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면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1개 가졌죠. 0이란 숫자. 음수이면은 없다라고 답을 해줬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양수이고 짝수이기 때문에 2개의 4제곱근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플러스, 두 번째 거를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625라는 숫자는, 자, 어떤 숫자를 4번 곱한 거예요? 그쵸?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또 어떤 걸 계산할 거냐면, 자, 짝수잖아요. 짝수. 그쵸? 그럼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되죠. 자, 잘 보세요. 어떤 걸 할 거냐? 625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25의 4제곱근은 일단 우리가 하나를 찾았어요. 5라는 것을. 자, 5라는 거 찾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5도 따라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2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 해결됐나요? 자, 이거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보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쓰면 되죠? 그쵸.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4가지를 그대로 다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성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나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첫 번째 거를 쓰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숫자가 4와 4 이렇게 공통되죠. 자, 그럴 때는 이 왼쪽 위에 있는 4를 고정시킨 다음에, 자, 근호 안에 있는 두 숫자를 곱한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개를 곱하면 3의 4제곱 이렇게도 되고, 복잡하면 3 곱하기 27, 81이네. 그럼 81을 그냥 이렇게 81이라 쓸게요. 자, 근데 81을 바꾸니까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 4제곱 아래에 있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분하는 것처럼 없애줘도 된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왼쪽 위에 있는 숫자들이 3과 3으로 공통이죠. 자,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3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근호를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와 243을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자, 이게 불편하면 3의 5제곱, 3의 제곱 나눠져서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분할 거예요. 자, 먼저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 3 되고 여기 뭐가 되죠? 81이 돼요. 맞죠? 한 번 더 3으로 나눠볼게요. 여기 1 되고 여기 27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세제곱근 27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27을 다시 쓰니까 3의 세제곱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같이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값을 얻냐?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거듭제곱의 성질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지수 부분에 이렇게 10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 지수는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되냐면 자, 이렇게 쓰고 2의 10제곱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할 건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선생님은 뭘 할 거냐? 자,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듯이 계산해도 된다 했었죠. 그럼 여기를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없어지니까 여기 근호가 사라지고 2의 제곱 그래서 4. 자,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이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네 번째 걸 이용할 건데요. 자,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곱해주면 된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 자, 15 제곱근에다가 7에 15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7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약분하듯이 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간단하게 7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약분 이렇게 계산해주면 편리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해야 될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1번, 자, 이거를 2번, 자, 이것을 3번으로 놓고서 한번 나눠서 계산해 봐도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자, 마이너스 8 있고 이렇게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계산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계산할 건데 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홀수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마이너스 8 음수잖아요. 자, 근데 홀수이면 한 개가 반드시 같게 되고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바깥에 나오는 것도 음수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더 복잡하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결론만 알려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가 홀수고 안에 게 음수다. 그럼 이 음수를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참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음수를 바깥으로 빼볼게요. 자, 음수만 바깥으로 빼게 되면 어떤 변화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뭘 써줄 거냐면 자, 세제곱근 8. 자,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자,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바꿔줘도 되나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게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분하듯이 계산해 줄게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되냐면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자, 이것을 한번 우리는 계산해 보려고 해요. 네,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모양만 봤을 때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3과 3으로 똑같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3을 그대로 써주고, 너무 크네요. 자, 3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두 개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8 써줘도 돼요? 자, 그러면 8을 다시 써볼게요. 2의 세제곱으로 써도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가 8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양수이고 2가 양수이고, 자, 이렇게 없애줘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 여러분 낚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된다 했죠? 곱해주면 뭐 나와요? 잘 모르겠죠?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자, 여기 왼쪽 위에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제곱은 왼쪽 위에 2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한번 써볼게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곱해주니까 여기다가는 왼쪽에 6을 써주고 그 다음에 64.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64를 어떤 수의 6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를 6번 곱하면 뭐가 돼요? 64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분하듯이 계산해줘서 계산하면 여기는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이렇게 다 더한다고 해서 6이라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거는 2,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는 2, 세 번째 거는 2.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여기 두 개 사라지고 답은 2만 남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살짝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A라는 것은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잘 해석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제곱근에 써져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 자, 이 숫자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자, 홀수죠. 자, 홀수인 경우에 실수는 몇 개를 갖는다 했었죠? 단 한 개만 가져요. 양수, 영, 음수 상관없이 반드시 한 개만 가져요.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따라주고. 자, 그러면 5제곱근 중에 실수는 일단 한 개예요. 자, 그럼 우린 A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자, A를 뭐라고 써주면 좀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의 10제곱의 5제곱근을 우리는 자, 이렇게 나타내줘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 다시 쓸게요. 이렇게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 여기서 3의 10제곱을 3의 제곱 5제곱으로 나눠주지 않고 그냥 약분하듯이 계산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없어지면서 근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은 간단하게 3의 제곱이 되고 계산해 주니까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A의 4제곱근 중에 실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계산해 보니까 A가 9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9의 4제곱근 중에서 어떤 걸 구한다? 실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4제곱근 앞에 있는 이 4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이 값이 짝수가 나왔어요. 자, 짝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2개,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1개, 음수인 경우는 없다, 0개를 가져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짝수이고 양수이니까
두 개를 갔는데 선생님 한 개만 찾아주면 다른 거는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 했었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걸 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자,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두 개로 나타내서 써줄 수 있죠. 자, 9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다가 음의 부호 붙여주면 된다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나눠서 다시 써볼게요. 자, 먼저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 이 둘 다 다시 써주긴 하겠지만, 자, 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죠. 얘도 3의 제곱이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하듯이 없애주면 2가 되고, 없애주면 2가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냐면, 3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자, 2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루트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두고 이거 첫 번째 거 한번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구했던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해결해보면 조금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 6번 문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해석해보는 걸 먼저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문제를 간략하게 해석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자,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근데 남학생이 말하기를 반음 하나가 증가하면 진동수는 X배가 된다 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학생이 말하기를 한 옥타브가 증가하게 되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옥타브가 증가하면 12개의 반음으로 되어 있는 한 옥타브가 증가한 거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한 옥타브가 증가를 했어요. 1이에요, 1. 자, 그러면, 자, 한 옥타브가 증가하면 12개의 반음이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반음 하나가 증가하면 진동수는 X배 된다 했는데, 자, 한 옥타브가 증가하면 진동수는 2배 된다 했죠. 한 옥타브가 증가하면 진동수는 2배.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2배가 된다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음이 하나 증가하면 진동수는 X배죠. 자, 만약에 반음 여기다 쓸게요. 자, 반음이 자, 한 개 반음이 증가했을 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진동수는 X배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개 반음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개 반음이 증가했을 때 진동수 어떻게 되죠? 그쵸? X배 했던 거에 다시 한번 X를 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X 제곱배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세 개 반음이 증가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자, 진동수는 X의 세제곱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서 자, 12개의 반음이 증가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진동수는 X의 12제곱배가 되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근데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자, 12개의 반음이 증가하면 진동수는 2배인데, 그쵸? 자, 12개 반음이 증가했을 때 진동수가 X 12제곱배래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자, X 12는 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식을 해석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었네요. 자, 그러면 X값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진 X는 자, 진동수가 몇 배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양의 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X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족시켜주는 X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X값을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12제곱근의 12제곱근 2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과제로 제출했던 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자, 여러분 실제로 한번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노트에 정리를 하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별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